앞으로 우리가 교류 회로에 대한 해석, 수업이 진행되면서 수학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교류에 있어서는 우리가 앞으로 다루어야 될 내용들이 지금 저항이 다시 나오고 여기에 뭐 인덕터도 있고 그 다음에 콘덴서도 있고 여러 가지 소자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할 때 수학적으로 기억을 해두어야 되는 것이 중학교 때 배웠나 모르겠어요. 어, 복소수라는 것이 있어요. 복소수 들어보았나요? 복소수? 복소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실수와 허수의 합으로 되어 있어요. 실수는 우리가 실제 셀 수 있는 수예요. 실수. 허수는 허상의 수예요. 허상의 수. 그래서 실수와 허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수학 시간을 통하여 예를 들어서 2 플러스 3i 이런 거 한번 본 적 있나요? 요것이 복소수예요. 앞에 요것이 실수부, 요것이 허수부예요. 그래서 요 i라는 것으로 우리가 허수 연산자라고 표시를 해줘요. 요 표시를 해준 요 부분이 우리가 허수라고 나타내 주는 거죠. 그래서 요 i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 루트의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요 i라고 우리가 명칭을 붙여준 거예요. 원래 루트 안에는 마이너스 숫자가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세상에 없는 숫자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i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준 거죠. 그러면은 i의 제곱은 얼마가 나와요? i의 제곱, 루트의 제곱하니까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제곱했는데 마이너스 1이 나오잖아요. 그쵸? 신기해요. 그러면은 i의 3승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마이너스 루트의 마이너스 1. i의 4승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1이 나오게 돼요. 1. 그죠?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4번을 곱하면 1이 나온다요. 1. 요것을 기억을 잘 해줘야 돼요. 요것이 우리 뭐 수학적으로 봤을 때 뭐 수능을 만약에 보게 된다면 예전 선생님 수능 볼 때는 요것이 아주 기본적인 연산 문제로 출제가 됐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요 4번 곱하면 1이 나온다. 요것이 중요한 개념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소수를 왜 배우느냐를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앞선 시간에 위상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렇죠? 이 위상의 개념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소수가 필요해요. 얘는 각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x축에 우리가 시간축이 있고 y축으로 뭐 v 또는 i의 우리가 값들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요와 같은 것을 우리가 복소수축으로 가로 x축을 실수축, y축을 허수축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좌표를 이렇게 그려보면은 잘을 되지 않아서 반듯하지 않아요. 이렇게 좌표가 있을 때 여기가 x축이 있고 여기가 y축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 요 z라고 하는 좌표가 있어요. 요 좌표가 x좌표가 a고 y좌표가 b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요 z가 원점에서부터의 거리, 요것을 우리는 크기라고 해요. 크기. 그 다음에 요 원점에서의 거리에서 x축까지 이르는 각도, 요것을 우리가 세타 우리 각도 맞죠? 세타 뭘로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쵸? 위상처럼, 그쵸? 위상으로다가 우리가 한번 익혔어요. 그쵸? 그래서 중요한 것이 지금 R, 크기의 개념과 세타, 위상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 복소수의 개념을 이해를 해주는데 X축이 실수축, Y축이 허수축 이렇게 얘기해서 요 Z의 복소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A 더하기 J의 B로 표현을 해요. 수학에서는 I로 표현을 하는데 우리 전기에서는 I는 뭘 나타내요?
전류를 나타내요. 그쵸? 이 전류라는 개념을 먼저 정했기 때문에 i를 전류라고 동일하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J라는 I 옆에 짝꿍 J라는 것을 우리가 연산자로다가 사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Z를 표현하는 방법. 그런데 Z의 크기, 그쵸? 절대값 크기는 우리가 뭘로 나타냈어요? R로 나타냈어요. R. 그러면 우리가 요 삼각형이 지금 직각 삼각형으로 했을 때 밑변이 A고 높이가 B고 빗변이 R이에요. 그쵸? 각도가 세타예요. 그러면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여 계속 나와요. 수학이 계속 나와요. 그쵸?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여 빗변의 제곱은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이에요. 값을 대입하니까 R의 제곱은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따라서 R의 값은 뭐가 나와요? 루트의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나오죠. 그래서 R의 값은 뭐가 나온다?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미상 세타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세타는 R분의 A도 되고 R분의 B도 이렇게 우리가 삼각함수를 이용하여 여기 첫 번째 피타고라스 정리가 있고 두 번째 삼각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삼각함수 세 가지가 있었죠. 사인은 뭐가 있어요? 빗변분의 높이 하니까 R분의 B. 코사인은 뭐가 돼요? 빗변분의 밑변 하니까 R분의 A. 탄젠트는 뭘로 나온다? 밑변분의 높이 하니까 A분의 B예요. 그런데 이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이 세 삼각함수 중에 하나를 사용을 하는데 이 빗변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을 해야지 구할 수 있어요. 좌표로 바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좌표로 바로 보여지는 삼각함수는 이 탄젠트예요. 탄젠트. 그쵸? 탄젠트. 그래서 이 위상 각도를 구할 때는 우리가 탄젠트를 이용을 해요. 탄젠트 이렇게 A분의 B. 그래서 탄젠트 각도를 이용하여 세타의 각도를 구할 수가 있다예요. 이렇게 해서 이 복소수의 개념을 이해를 하는데 이 복소수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피타고라스 정리, 그래 삼각함수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 이유는 이 어떠한 이렇게 파형이 있을 때 그 파형의 크기가 있고 위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크기와 위상이 있어요. 근데 파형이 여러 개가 있으면 크기랑 위상을 구해서 비교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더해줄 수도 있고 빼줄 수도 있고 연산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복소수의 개념을 우리가 직각좌표, 그래서 크기와 각도를 알 수 있는 이 개념으로다가 이해를 해줘야지 앞으로 우리가 RLC 회로, 뒤에 RLC 회로를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복소수 우리가 표현을 할 때 크기와 각도를 구했다면은 크기와 각도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요것을 표현한 방법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얘는 직각좌표계로 표현했다예요.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극좌표계로 표현을 했다예요. 좌표계가 달라요. 얘는 직각좌표라서 x축, y축, 그쵸? x축, y축의 요 값들로다가 표현해서 직각의 좌표계를 이용해서 직각좌표계예요. 요 극좌표는 크기와 위상으로 표현을 해줬기 때문에 요 극좌표에 요곳에 서로 상호 변환하는 요 과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앞으로의 식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우리가 연산을 한번 볼게요. 다시 까만색으로 바꿔서 파형이 두 개가 있어요. 파형이 두 개가 있는데 Z1의 파형으로다가 우리가 A1 더하기 J의 B1 B1이 있어요. B1이 있고 페나 이쪽으로 와라. 그 다음에 Z2가 A2의
제2의 B2로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를 직각이니까 극좌표계로 바꾸면은 R1의 각도의 세타1이 되고 얘는 R2의 각도의 세타2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변환을 했을 때 요 파형이 두 개가 더했어요. 더해서 동시에 오고 있을 때 요것을 우리가 덧셈도 있고 덧셈 있으면 뭐가 있어요? 뺄셈도 있고 그 다음에 곱셈도 있고 나눗셈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사칙연산 이렇게 있잖아요. 간단히 여기까지만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덧셈이라고 하는 것은 Z1 플러스 Z2잖아요. 이때는 요 더하기로 연결된 직각좌표계가 훨씬 편해요. 얘는 어떻게 더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하기를 할 때는 A1 직각좌표계로 변한 다음에 이렇게 더하면 돼요. A2 플러스 J의 B2 하면은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더하고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더한다예요. 실수랑 허수는 두 개가 섞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하기라니까 A1 더하기 A2가 되고 J의 뭐가 된다? B1 더하기 B2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실수랑 허수로 따로따로 계산을 한다. 다음에 뺄셈의 개념을 볼게요. Z1 빼기 Z2 이렇게 하면은 A1 더하기 B1에서 빼기 A2 플러스 J의 B2죠. A에서 얘를 뺀다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다시 실수에서 실수를 빼고 그다음에 허수에서 허수를 뺀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실수하니까 A1 빼기 A2 더하기에 J의 B1 빼기 B2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덧셈과 뺄셈에는 무슨 좌표계를 이용한다? 직각 좌표계를 이용한다예요. 그런데 곱셈하고 나눗셈에서는 복수수의 연산으로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는 무엇을 이용할까요? 이쪽 옆에 괜히 구해놓은 게 아니에요. 요 극좌표계를 이용해요. 극좌표계. 그래서 곱셈은 Z1 곱하기 Z2가 되죠. 그러면 얘가 R1의 세타1을 곱했고 그 다음에 R2의 세타2를 이렇게 곱하기예요. 그렇죠? 곱하기 하면은 얘는 어떻게 구하느냐? 크기는 곱해요. R1 곱하기 R2. 그런데 각도는 어떻게 구하느냐? 세타1 더하기 세타2예요. 그래서 여기는 곱하고 여기는 더한다. 그 다음에 나눗셈. 나눗셈 여기서 Z2분의 Z1 나눗셈을 하면은 똑같이 극좌표계로 R2의 세타2 그 다음에 R1의 세타1이 있어요. 나누기 할 때는 앞에 크기는 나누기예요. 그 다음에 각도는 어떻게 할까요? 분자에서 분모를 뺀다예요. 빼기 여긴 나누기. 그죠? 요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요 수식적으로 관계에 대한 설명은 수학 선생님이 더 잘해요. 선생님보다. 근데 선생님은 전기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만 알면 된다. 이렇게까지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런 그냥 개념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어디에 사용을 할 것이냐 요것만 중요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요 좌표계를 직각좌표계, 극좌표계 표현했을 때 덧셈을 했을 때는 이와 같이 더하고 뺄셈을 했을 때는 이와 같이 빼고 곱셈을 했을 때는 앞에는 곱하고 뒤엔 더하고 나눗셈 할 때는 크기는 나누고 각도는 뺀다. 요것의 개념으로까지만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할게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면 너무 어려워진 내용이 수학 시간인지 전기 시간인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전기 시간에 사용할 만큼만 수학적인 진행을 한 것으로 할게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우리 RLC 회로를 통하여 요 수식적인 연산까지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업을 마치겠습니다.